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 전망대에서 지역주도의 연안경제 활성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안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종합진단, 활성화의 전망과 과제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안경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인터레그넘 시대라고 합니다. 낡은 것이 소멸해 가는데 아직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 사회는 많은 저성장을 겪었습니다. 이 저성장 속에서도 요소주의 경제나 효율성 주도 경제, 혁신 주도 경제 이럴 때마다 어떤 처방이 나왔지만 현재는 계속적으로 저성장이 있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왜 연안 경제인가 하는데 연안에서는 많은 지역들이 해양수산 관련한 자산과 인프라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양수산이나 연안 자원을 이용한다기보다 그동안의 어떤 회계라든 국토나 해양의 이용 방식에 좀 한계가 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연안 지역에 밑에 이제 제가 그래프로 나온 것처럼 일단 이런 지역의 생산의 소득이 지역의 분배 소득과 어찌 보면은 같이 가져야지 되는 부분인데 모든 이제 지역에서의 생산 소득이 바로 이제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경제적 선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안경제 추진 역량에 대한 저희가 종합적인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진단은 사실은 정량적으로 좀 진단해 보는 게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연안지역 발전 지수라는 것을 내봤습니다. 연안지역 발전 지수는 어떤 지역별의 어떤 지역 경제나 해양수산 산업, 그다음에 지역 웰빙 수준에서의 상대적인 차이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역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나 울산이나 이런 충남 쪽에 그 지역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좀 많이 누적된 곳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반대로 이런 해양수산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이나 경남, 전남 이런 부분에서의 상대적으로 우위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안지역 발전 지수를 냈었을 때 경기, 울산, 부산 이런 쪽이 좀 높게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해양수산 산업 쪽에서 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오히려 부산, 경남, 전남, 충남 이런 지역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지역 연안 경제의 발전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 평가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연안 지역의 경제 발전 잠재력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산이나 인프라나 아니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연안경제는 기업, 정부 이렇게 어떤 단일된 조직에서 단일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정부, 대학, 연구기관 간의 연계나 파트너십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연안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은 관광 레저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기존의 어떤 연안경제의 정책 타겟팅이 기본적으로 산업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역 기업에 대한 지역 기업이 좀 주도를 해야지 된다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연안 경제를 주도하는 이제 주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연안 지역에 얼마나 해양수산과 관련된 기업이 있는가를 저희가 한국 기업 데이터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는 한 9만 9천 개의 해양수산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83.1%가 이제 연안 지역에 있고요. 하지만 매출액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국 수준에 비하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만큼 기업 수는 많지만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밑에 제가 이제 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과의 이제 거래 비율을 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지역들이 이런 서울과 경기 쪽의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역 내 거래 비율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했던 생산 소득이 분배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구조적 한계가 해양수산 부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에 따라서 경제적 타격의 규모와 수준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이런 업종별에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봤습니다. 보통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제 숙박 음식점 업 같은 경우가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숙박 음식점에 서의 타격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히 이런 해양 관광이나 레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일수록 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매출액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도에서는 기존의 연안해양에 대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통사업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시도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해양수산 관련된 사업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지역의 자산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특화 전략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지역 발전의 연계가 그냥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해양수산 부분은 지역 발전과 연계되기보다는 부분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의 정책적인 성과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 진단을 해보면 이런 산업, 그 다음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해양수산 관련된 혁신 사업들을 지역 발전과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좀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 주도의 연안경제 활성화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지역주도의 연안경제 활성화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연안경제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국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제 지역 사업이 해양과 연계되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소득과 분배소득들이 고르게 분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게 어떤 한 지역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도시나 바다마을이나 섬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의 경제 성장의 그 성장판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안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육지적 개발보다는 연안이나 해양이나 섬에 대한 공간을 조금 더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 이것을 전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좀 전환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연안 지역에 있던 제조업이라든지 전기, 제철 사업보다는 치유나 관광이나 해양 생태 등의 어떤 소프트 파워 중심의 어떤 문화 산업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봤고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그런 경제 정책보다는 지역과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연안 경제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연안 지역을 연안 해양 경제권으로 구분을 하고요. 특히 여기 충남하고 전남 지역을 환항해 연계 해역권으로 뒀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와 연안경제 활성화 협력회의를 마치고 이것을 지금 내년서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왜 이 지역을 선택을 했냐면 아무래도 연안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지리적인 좀 우위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양한 어떤 해양수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정책적 의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희가 연안경제 활성화의 선도 모델을 좀 우선적으로 만들고 전국 시도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연안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넣는데요. 이 가로림만 중심으로 해서는 해양 생태계 회복을 통한 연안경제 기반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해저 터널이 뚫린 보령하고 태안을 연결해서 글로벌 신해양도시 선도 모델을 만들고요. 서천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 해양 바이오 관련한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해서 서해안의 어떤 해양 신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이런 공간 계획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지사님하고 장관님하고 같이 가서 이 지역과 중앙이 함께 연안경제 활성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남도 같은 경우에 장항 상단에 해양 바이오 이제 클러스터를 좀 조성을 하고 여기 안에서의 바이오 시장의 전초 기지를 이제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연안 경제가 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일자리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야지 됩니다. 특히 이 주식회사 BTN 같은 경우는 이 장항 산업 단지에 처음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이 대표님이 좀 우려가 많이 크셨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특히 이제 주거나 생활 인프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일할 수 있는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연안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을 도와주는 일이 지방의 청년들이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정책과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연안 경제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이 단순하게 어떤 전통만을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이어지는 온라인 소비하고도 연결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얌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출신의 어떤 수산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 그 전문가, 수산 전문가와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컨설턴트로 일하셨던 이 분이 합쳐져서 이 암테이블을 만들고 한 분은 생산에 전념을 하고 한 분은 경영에 전문을 함으로써 그 두 분의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이 암테이블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분은 어떤 상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 유통 단계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그 수익을 좀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이런 연안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업과 그다음에 이 기업을 정부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지에 대한 정책 타겟팅을 좀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가 이제 경북하고도 이런 지역주도 연안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연안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이제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경제의 어떤 정책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해양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해양 치유라든지 이런 사업이 조금 주로 저희가 잡았다. 그다음에 생태 산업을 주로 산업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학 기술과 그다음에 창의 인재 육성 그다음에 플러스 해양 문화를 연결을 해서 이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그런 사업 계획들을 좀 마련을 하고요. 이것도 이 사업 계획이 좀 마련이 돼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활성화의 전망은 내년에는 이게 지금은 충남하고 경북하고 했지만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좀 해서 그 전남 시도에서의 연안경제 활성화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 전략들을 하나하나 이행하는 체계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과제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과제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지역 주도의 연안경제 정책과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안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 주요한 과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에 뿌리 내린 아니면 뿌리 내릴 기업을 어떤 식으로 키워내고 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것들이 일관적이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들은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의 주도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 체계를 사실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이 산업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 주도의 해양수산 R&D하고도 연결지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연안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공간계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기존의 그 연안 지역의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꼭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항만이 없어도 해양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양 관광이라든지 생태 문화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도시를 연결을 해서 좀 상상을 넘어서 해양의 가치가 살아나는 그런 해양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 정책과 공간 정책이 같이 가줘야 사실은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대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중심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 연안경제 공간에 있어서도 섬바다 마을이 굉장히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경강을 하려면은 심장에서 이루어는 피들이 저 섬세한 모세혈관을 타고 끝까지 피가 돌아야 건강해집니다. 그만큼 이런 섬바다 마을도 하나의 연안 경제를 이끄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섬바다 마을을 더 활력 있고 상상력에 넘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지 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지역이 조금 더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그런 청년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다양해지고 청년들이 섬바다 마을을 자기의 놀이터, 삼터, 일터로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그런 과제들이 가시화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정책과 사업들이 여러 가지 좀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묶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현재까지는 법적인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역 경제와 관련된 어찌 보면은 법제도 기반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나 데이터나 지식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과제를 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지역 연안경제의 오프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거버넌스 만드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 이 과제를 저희가 이제 내년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상생 거버넌스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내년에는 좀 구체화될 텐데, 이 법 제도를 저희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을 처음에 좀 개정을 하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안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서 실질적인 이행 기제가 좀 만들어져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재정의 어떤 안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과 중앙의 어떤 소통에 대한 체론을 일원화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